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investing.com 기사인데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사업 관련해서요. 아주 중요한 허가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그냥 뭐 허가 하나 땄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한테 또 앞으로 자율주행 라이드쉐어 이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일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요.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교통 네트워크 회사, 그러니까 TNC 면허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그냥 서류 작업이 끝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LLC라는 이름으로 딱 등록이 됐다는 건 이제 텍사스 안에서는 법적으로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랑 같은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로보택시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기존 강자들이랑 같은 룰 안에서 붙어보겠다. 뭐 이런 신호탄 같아요. 특히 이게 타이밍이랑 그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기사를 보면 9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돼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기존 서비스랑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 혁신 이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 시스템이랑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걸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TNC 면허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사업 확장한다 이게 아니고 텍사스에 새로 생기는 법, 그 규제 환경에 맞춰야 하니까 근데 기사 보니까 더 재밌는 건 테슬라가 이미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 일부에서요. 직원들 대상으로 이 자율주행 라이드시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뭐랄까 약간 새로운 법 시행될 거 미리 알고 착착 준비해온 듯한 느낌인데요. 그럼 이번 면허 취득은 이미 시작한 서비스를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딱 넣는 뭐 그런 마무리 작업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봐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텍사스랑 테슬라 이 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존 교통 시스템이나 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통합되는 과정이군요. 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 뭐 레벨 몇이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사회에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이나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먼저 이렇게 무인기술 라이드쉐어에 대한 규제 틀을 만들고 테슬라 같은 기업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이 과정 자체가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테슬라 텍사스에서 허가받음 이 뉴스 한 줄 뒤에 이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었네요. 규제 변화, 전략적인 움직임 같은 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뭘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두주자로서 이제는 진짜 사업 운영, 특히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요. 기존 시장 규칙에 딱 맞춰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 내 주요 시장인 텍사스에서요.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와의 경쟁이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신호죠. 맞아요. 이번 면허 취득은 텍사스 안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계획의 법적인 정당성을 딱 확보해 준 셈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라이드쉐어라는 게 아직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기존 교통법 규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에요.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서비스 준비하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요. 텍사스 사례가 다른 주들이 규제 만들 때 참고할 만한 뭐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텍사스는 지금 첫 단계로 자율주행 차랑 사람이 운전하는 차 공유 서비스 이걸 같은 선에 놓고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언젠가는 운전석에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차가 도로에 막 다닐 수도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좀, 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사람 운전 기준으로 만든 규제가 과연 충분할까요? 오히려 완전 자율주행 차라서 생기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뭐 안전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 같은 거요. 그런 독특한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의 규제 틀을 넘어서서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려면
우린 어떤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고민해야 할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